방법이라 했죠? 아까 자본회수 방법은 뭐를 자본회수 방법입니까? 감가상각되는 걸 자본회수 한다 했잖아. 감가되는 거죠. 이걸 자본회수 방법이라 씁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감가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자본회수 방법이라 썼잖아. 자본회수 방법.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만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직선 뭐다? 하는 법. 직선하는 법은 우리가 건물에 써요. 건물은 감가되어야 안 돼요. 예? 감가되겠죠. 이거 자본회수 방법도 갑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금법이 있습니다. 연금법. 세 번째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최근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자, 직선하는 법 있고 연금법, 상환기금법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은 점은 얘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걸 쓰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복합부동산에 했습니다. 연금법도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걸 복합부동산에 써요. 건물은 감가가 되죠? 요것 때문에 자본회수 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건물은 한보다 감가가 되어요? 안 되어요? 감가되겠죠? 그럼 감가되는 만큼 자본회수할까 말까요? 회수해야 되겠죠. 자, 뭡니다. 요거는 내용연수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예?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예? 유한하겠죠. 그럼 내용연수가 유한하여, 그죠? 자, 자본회수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읽어볼래요? 몇 년 발생하는 선수액이 있어요? 몇 년 발생하는 선수액. 여기서 말하는 선수액은 순영업 소득이에요. 순영업 소득이 있으면 이거를, 자, 환원이란 이율이 있습니까? 환원율로 환원하는데, 그죠? 자, 이때 환원은 상각후를 말합니까? 상각후입니다. 뭐다? 상각후입니다. 이게 상각률을 가산해야 돼요. 무슨 율? 상각률. 자, 요 상각률이라고 썼는데 상각률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N우가 내용연수예요. 상각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여기 내용연수가 되니까 만약에 건물의 내용연수가 50년 같으면 50을 넣으면 돼요. 계산할 때 50년 같으면 5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용연수 50년 같으면 위에가 50분이니까 이게 몇 프로 생각됩니까? 1년에 몇 프로요? 2% 되겠죠. 만약에 이 내용연수가 20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N 대시 20년만 됩니까? 그럼 20분의 1 맞죠? 그럼 몇 프로 됩니까? 5% 상각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각률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상각후 환원율인 R이라고 썼습니다. 선수익을 우리가 A로 보통 씁니다. 자, 그러면 장래살출은 선수익의 순영업 소득의 상각후 환원율의 상각률을 가산했죠. 플러스 했잖아. 하여 직선으로 수익가격을 구했어요. 직선으로 뭐다? 수익가격을 구했죠. 이걸 직선으로 수익가격을 넣어서 이걸 직선하는 법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내와의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법과 상환기금법 보겠습니다. 여기도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공식을 만들어 보면 몇 년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습니다. 몇 년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습니다. 여기도 몇 년 발생하는 순수익이 있거든요. 여기는 복리 연금 현가율을 곱합니다. 연금 현가율을 곱해야 됩니다. 원래는 되겠죠. 이거는 수익 현가를 곱해야 됩니다. 수익 현가율을 곱합니다. 자, 여기서 프라이스 수익가율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수익가율 구합니다. 공식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수익가율 구하거든요. 자, 여기와 여기 차이점을 한번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구경을 해볼래요? 읽어볼래요? 자, 공식이 있습니다. 쭉 불러볼까요? R이 있습니다. 1 플러스 R
그죠? N후 마이너스 1이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1이 되겠죠? 분의 1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R만 있어요? R만 있죠. R만 있잖아. 이것도 R만 있잖아. 그죠? 그러면 R만 쭉 놓으면 어떻게 될까? R만 1종입니까? 2종입니까? 예? 여기도 R 써야 되겠냐? 되겠죠? R만 놓으면 1종 이율입니까? 2종 이율입니까? 1종 이율입니다. 공식은 몰라도 되고. 그죠? 여기는 자 계산해 볼게요. 환원이율 R과요 축적 이율이라고 있으면 I가 있으면 I N후 마이너스 I의 전체 일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환원이란 이율이 있고요, 환원이율이 있고 I가 축적 이율이었습니다. 무슨 이율이 있다? 축적 이율이 있어요. 축적이라는 이율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환원이율의 종류가 하나, 두니까 몇 종 이율을 썼습니까? 2종 이율을 쓰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상한기금법은 2종 이율을 씁니다. 그죠? 얘는 뭐다? 1종 이율을 써요. 자, 그러면 연금법은 연자이니까 수익성을 연장할 수 있는데 씁니까? 수익성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은 물건 팔고 나면 또 물건들을 또 팔 수 있습니까? 수익 연장해야 하네요. 자, 그럼 슈퍼마켓이나 임대용 부동산도 또 마찬가지겠죠. 계속 수익 연장되잖아. 그죠? 자, 요거는 뭡니까? 수익성을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는 수익성을 뭐다? 연장할 수 없어요. 연장할 수 없는 뭐다? 광산에 씁니다. 자, 광산은 패내고 나면 뭐? 없어지겠죠. 수익성 연장 안 되는 데 씁니다. 수익성을 연장할 수 있나? 없나 봅니다. 자, 수익성 연장, 임대용 부동산도 수익성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이라 이런데 수익성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연금법, 수익성을 연장할 수 없으면 상한기금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처음이니까 자본회수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직선하는 법, 연금법, 상한기금 세 가지를 우리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하고 이거를 비교했으면 얘가 수익가액이 커요. 종합환원율이 축적일보다 큽니다. 그럼 수익가액이 큰 수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중 수익 가격이 그죠? 큰 순서, 큰 걸 곱하면 크게 놉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게 뭡니까? 수익가액 큰 순서를 물었을 때 큰 순서, 그죠? 수익가액 큰 순서 이렇게 물으면 연금법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연금법이 제일 크죠. 다음이 상한기금법 이렇게 됩니다. 상한기금법. 얘 둘은 이자가 발생하죠. 얘는 이자 발생 안 하죠. 얘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일 적어요. 직선법 또는 직선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수익가의 큰 수는 연상식 암기하시면 됩니다. 연상식, 연상식. 수익가의 큰 순서하고 환원이론 반대가 됩니다. 반대됐죠. 수익 가격하고 환원이론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무슨 말 하겠죠?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그러면 환원이율이 큰 순서 물으면 어떻겠어요? 예? 환원 이율이 큰 순서를 물으면 뒤집으면 됩니까? 되겠죠.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고 환원율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결론에 보면 박스 안에 이제 찾았습니까? 평가의 큰 수는 연상적입니다. 됐습니까? 환원율은 반대니까 식상연 반대가 되겠죠. 그거 봐두시면 됩니다. 자, 임료의 평가 방법인데, 자, 수익 분석법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 분석 한 읽어보겠습니다. 수익 분석법, 그죠? 일반 기업 경영의 산철 총수익입니다. 자, 이 총수익이 줄거 이걸 순수익으로 바꿔가 시험 한번 나왔어요.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을 일정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한 순수익을 대상 개수가 임대한 지필한 경비를 다하여 대상 물건을 임료를 선정하는 방법이라 썼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이제 임료 평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료 평가하는 방법인데, 자, 거래 사례 비율법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거래 사례 비율법 평가하는 방법인데, 임료의 종류라고 했습니까? 실질 임료라고 했습니까? 실질은 총임료를 실질 임료로 씁니다. 됐습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찾았어요? 실질 임료가 뭐요? 총임료예요. 그러면 공식을 만들면 실질 임료서 나왔잖아. 실질 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뭐 플러스? 순임료 플러스 필요쟁임비로 돼 있어요? 예? 필요재경비로 돼 있죠?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순임료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있죠? 5가지 종류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요 3가지 종류는 일시금 종류죠? 무슨 종류? 일시금 종류고, 4번부터 필요쟁임은 지불임료 종류입니까? 그 그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뒤에서 보니까 일시금과 지불임료 합치면 총임료 나오고, 앞에 보니까 순임료와 필요쟁임 합치면 실질임료가 돼요. 여기까지, 자, 용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순임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1번. 자, 예금적 성격을 갖는 써놨습니까?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이라 적어놨죠. 이걸 보증금이라 적어놨잖아. 보증금은 민법 시간에 임료예요, 임료 아니에요? 임료 아니라고 배웠죠? 민법일 때 배웠잖아. 그 1번입니다. 보증금 자체는 임료 아닙니다. 그 보증금을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면 그 운용이익을 임료로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2번과 3번이 있습니까? 있죠? 이 사글세. 됐습니까? 사글세는 10달치를 한꺼번에 받아요? 사글세 옛날에 대학교 주변에 사글세 놓잖아. 10달분을 한꺼번에 받아요. 방학 때 집에 가니까. 겨울 방학 때. 그죠? 그러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 사글세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개월 선불로 받았어요? 그죠? 선불적 성격을 갖는 10달분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일시금이라 씁니다. 그러면 일시금이 있으면 상각, 한 달 지나면 상각 부분이 있습니까? 나머지 9달은 미상각이 되는 거예요. 상각되는 부분은 당연히 임료가 됩니다. 그죠? 미상가격은 아직 임료 아닙니다. 이 미상가격을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임료가 나오겠죠. 또 한 달 지나면 한 달째 상각되고 나머지 미상각분 발생하겠죠. 그걸 운용이익을 임료로 보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2번과 3번 있습니다. 자, 4번은 뭡니까? 월세입니다. 월세. 뭐를 본다? 월세. 각 집을 시기에 지불되는 순임료 상당액을 우리가 월세라 씁니다. 월세 있고. 되겠죠? 자, 있습니다. 지불임료에 각 집을 시기에 지불되는 순임료 상당액 있죠? 그게 자 뭡니까? 월세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공익비 및 부가상류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겠죠. 이거는 뭐를 말한 거면 수도료를 말해요. 전기료 수도료를 말해요. 우리가 전기료나 수도료는 임료 아니죠? 만약에 수도료가 나왔어요. 11,000원이 나왔어요. 일러볼래요? 수도료가 나왔어요. 이 수도료 나왔어. 수도료. 5번이 수도료였죠? 수도료. 와 나왔는데 11,000원이 나왔어요. 11,000원 나왔어요. 셋집이 살아요. 집주인이 수도료를 단독주택에 부과 따로 해야 돼요. 건물 하나에 계량기 하나밖에 안 줘요. 상수도 사업소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100원짜리까지 계산하기 귀찮아요, 안 귀찮았겠어요? 귀찮지요. 그래서 한 집에 4,000원씩 내라 했어요. 여기도 4,000원. 그럼 셋 집 하니까 얼마 걷었어요? 12,000원 걷었죠. 실제 넣은 비용은 얼마예요? 실비는 실제 비용을 줄임말입니다. 실제 넣은 비용은 얼마란 거요? 11,000원이라고 요번 달에. 거두기는 얼마 걷었어요? 12,000원 같죠. 초과 부분이 얼마예요? 예?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 또 100원짜리 뿜빠이가 내줘야 안 내죠? 안 내주죠? 이 1,000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몇 번이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중 실제 비용을 추가하는 금액이라 써놨습니까? 자, 요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필요재경 항목이 있죠? 이건 어디에다 씁니까? 지불임료에다 갔다고. 일시금 계정이 있었죠? 보증금에 대한 운용이익 1번이었잖아. 사글세가 2번, 3번 했죠? 그죠? 선불적 승결받는 일시금. 상각 부분도 있고, 뭐 된다? 미상각도 있었잖아. 미상각은 운용이익을 받잖아. 그죠? 이거 민법 시간에 하던데 내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 같던데 내가 보니까. 그죠? 며칠 전에 했잖아, 민법 시간에. 그죠? 똑같아요, 내용이. 그죠? 자, 요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놓으세요. 괜찮으니까. 들어놓으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적산법 한 봅니다. 적산법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산법. 그죠? 자, 대상물을, 자, 가격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그죠? 기대율에 대상물은 계속 임대차인데 필요한 경비를 가서 임료를 구하겠죠. 이걸 적산임료라 써요. 자, 그러면 적산임료 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읽어볼래요? 가볍게 봅니다. 요 건물을 제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투하된 자본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임대하기 위해서 투하된 자본 했죠. 자, 이걸 투하된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이걸 기초가격이라 써요. 임대사업 기대하는 이율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되는 이율이 있겠죠. 기대를 있고.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들이 발생해야 하네요. 재반적 경비들이 발생하겠죠. 요렇게 있는 게 우리가 사활적자예요. 사서 계산했던 임료가 나와요. 이 적산임료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이 몇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적산임료 공식은 기초가격의 기대율을 곱하여 필요재경비가 있습니다. 되겠죠? 이거는 필요재경비 항목들이 시험이 잘 나와요. 이 항목을 좀 봐둬야 됩니다. 필요재경 항목.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 써요. 이거 뭐다? 이걸 수익적 지출이라 써요. 수익적 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필요재경 항목. 자, 한번 봅니다. 자, 암기하면 감, 조, 유, 손, 결, 공정이라고 7개가 있어요. 원래는 처음이니까 들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면 필요재경비 포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감가되는 것만큼 비용 처리하여 뭐다? 필요재경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 건물을, 자, 조세 공가가 있습니까? 세금 놓잖아. 그죠? 그러면 재산세 같은 거 놓을까 안 놓을까요? 놓겠죠. 재산세 놓잖아. 자, 종합부동산세 놓을 수도 있습니까? 종분세. 도시계획세 같은 거 놓습니다. 도시계획세. 되겠죠? 공동시설재는 거 있습니다. 자, 공동시설세. 그죠? 수익자 부담금 같은 게 있죠. 환경부담금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 이런 거 있거든요. 이래 등등은 조세공가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죠? 이 건물을 적정하게 유지하게 들어가 있어 들어가는 것을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들어오면 여기 넣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제어했습니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는 제어해야 되겠죠.
사용료는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공익비가 뭔가 하면 공용 부분에 발생하는 전기료 있어요. 자, 공용 부분에 아파트 같은 데 살면 공용에 발생하는 전기료 있습니까? 수도료 있겠죠. 전유 부분에 발생하는 것을 부가사용료로 씁니다. 전유 부분에 발생하는 것. 전유에도 뭐다? 전기, 수도 같은 게 있겠죠. 이걸 부가사용료로 써요. 공유도 있고 전유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비 낼 때 냅니까? 임대료 낼 때 내요. 관리비 낼 때 내겠죠. 이런 것은 임대료에서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관리비 낼 때 냈잖아. 그죠? 자, 손해보험료 있습니다. 손해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손해보험료는 어떤 건가 하면 화재보험료입니다. 화재보험료니까 소멸성만 인정됩니다. 뭐만 인정한다? 소멸성만 인정됩니다. 비소멸성은 제외됩니다. 비소멸성 같은 거 있죠? 적립시겠죠? 이거는 제외시키면 되겠네. 그죠? 자, 결손준비비가 있습니다. 결손 뭐다? 준비비가 있겠죠. 결손준비비 해도 되고 대손준비비 해도 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대손준비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미국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가 있거든요. 그죠? 미국은 보증금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보증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월세를 받다가 보면요, 월세를 받다가 보면 월세가 누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세 누락될 수 있겠죠. 그러면 월세 누락되면 떼요, 안 떼요? 떼겠죠. 떼이기 때문에 결손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결손을 막기 위해서 준비비라고 추가로 더 받아놔요. 우리나라 보증금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이거를 미리 받는 거예요. 얼마씩. 우리 원룸 같은 거 임대 놓을 때 보증금 한 300 이렇게 받죠. 이거 결손준비비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미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으면, 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 이거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결손준비비 받을 필요 없어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거 추가로 또 받을 필요 없다고, 이 말입니다. 자, 공실에 따른, 공실에 따른, 자, 손실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임차인 때 넘기겠답니다. 자, 이거 정상 운전 자금에 대한 이자 있어요. 자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도 임차인 때 넘기겠다. 그럼 임대인은 실제로 손해를 보겠다는 거, 안 보겠다는 거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개념이 됩니다. 자, 필요기 정비 항목 7개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7개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잘 나오는 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거는 상각후를 씁니다. 상각후. 세 공제 전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거면 상각후 세 공제전이니까 되겠죠. 상각후 세 공제니까 이거는 삼각비를 포함 안 쓰는 게 삼각비 여기서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여기는 여기는 공제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소득세, 법인세 여기 넣어야 됩니다. 자, 소득세와 법인세는 여기 들어갑니다. 다른 물건에 대한 세금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조세국가에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뭡니까? 이런 세금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빼주면 되고, 그죠? 요거는 물건에 대한 세금 이거 넣는데, 여기는 뭡니까? 취득세와 법인세,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것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건 자본적 지출이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한 번만 내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 씁니다. 매년 내는 것을 수익적 지출, 이런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세입니다. 인세. 인세니까 여기 못 넣어요. 그래서 여기 갖다 잡아놨어요. 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 처음이니까 공식 정도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공식 여러 번 기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세경비 항목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우선 필요적인 항목 별표해 두세요. 그것만 좀 정리하시고,
자, 임대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비교법 똑같습니다. 읽어보시고 수익 분석도 읽었으니까 안 하고요. 한 장 넘깁니다. 자, 감정평가 규칙, 물건을 평가했으면 이거 별표치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되겠죠? 자, 토지는 뭐로 한다? 공시지가법을 적용한다 했습니까? 그 아까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자, 비교 표준지 선정하고, 두 번째 시점 수정, 세 번째 지역 요인, 네 번째 개별 요인, 기타 그 밖의 요인 보정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건물은 뭡니까? 원가법 밑줄 긋습니다. 건물은 무슨 법을 쓴다? 원가법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토지와 건물이 있죠? 이걸 복합부동산 했습니다. 이 복합부동산이겠죠? 이건 일괄평가입니다. 자,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있죠? 일괄평가하는 종류는 다 거래사례비교법 줄 것입니다. 이걸 뭐다? 거래사례비교법 밑줄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있네. 적용해야 된다. 자, 산림이 있습니다. 산림이 있는데 우리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일로 한번 볼래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죠? 산에 나무가 있는데, 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었죠. 그러면 임목등기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임목등기가 됐을 때 이 나무하고 토지를 뭐다? 구분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분평가하는데, 자, 이 잣나무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나무들 있잖아. 쓸모없는 나무일 때는 이런 일괄평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괄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의 뭐다? 거래사례비교법 씁니다. 거래사례비교법 쓰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임지 종류들은 뭡니까? 산은 뭡니까? 거래사례 쓰는데, 만약에 산에 나무가 있어요. 어린 나무입니다. 이걸 소경목림이라 쓴다. 소경목림. 어린 나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릴 소자입니다. 어린 나무가 있으면 어린 나무는 뭐다? 원가법 써라는 겁니다. 무슨 법? 원가법 쓴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기출을 했네. 어린 나무가 뭐예요? 묘목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어린 나무는 뭐다? 원가법 적용하고. 되겠죠? 자,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측할 때 산지와 임목은 원칙의 구분평가합니다.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를 쓰고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씁니다. 되겠죠? 근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 있잖아. 나무들, 단풍나무 이런 거 많죠? 이런 게는 구분평가할 필요 없지. 뭐다? 일괄평가할 때도 있겠죠? 이때는 일괄평가 하시면 되고, 임목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구분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겠죠. 자, 땅 주인하고 뭐다? 나무 주인이 다를 수 있잖아. 이때는 구분평가 해줘야 됩니다. 자, 일괄할 때는 항상 뭐다? 거래사례인데 구분했을 경우에 어린 나무가 있으면 뭐다? 소경목림.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수원은 뭡니까?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가수원은 뭘 쓴다? 거래사례비교법 쓰시면 돼요. 되겠죠? 거래사례비교법 밑줄 긋고,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이 있습니까? 재단이 붙으면 수익환원법 쓰시면 돼요. 뭐 쓴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되겠죠? 수익환원법. 재단 붙으면 그냥 수익환원법 찍으세요. 되겠죠?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맞습니까? 그죠? 이거 별표치입니다. 원래 기계 종류는 다 원가법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 기구 이런 종류들은 모두 원가법 쓰는데 자동차만 거래사례비교법 씁니다. 자동차는 왜 거래사례비교법 쓰는가 하면 거래가 빈번히 자동차는 많아요. 중고 딜러들 엄청 많거든요. 그죠? 중고 자동차 뭐 몇 킬로 하고 브랜드 놓고요. 그죠? 뭐 주행거리 몇 킬로 몇 년씩 브랜드 넣으면 대충 가격 나오잖아. 그죠? 이걸 거래사례비교법 쓰고요. 건설기계, 자, 선박 이런 거 있습니까? 항공기 이런 기계 종류는 모두 원가법입니다. 모두 원가법 묶어주시고, 자, 특히 선박일 때는 선체와 기관 의장을 구분하여 평가, 구분 동그라미입니다. 구분하여 평가입니다. 기계 종류는 다 원가법입니다. 근데 뭐만 조심한다?
자동차만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하시고요. 자, 무형자산 종류들 있어요. 무형자산 종류는 전부 수익하는 법습니다. 뭐 쓴다? 수익하는 법쓴대요. 무형자산은 우리가 꾼자란 말을 주로 씁니다. 무슨 꾼, 무슨 꾼, 무슨 꾼 많이 써요. 이걸 우리가 꾼자 시리즈라 씁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 3번만 좀 봐두면 됩니다. 영어 권, 이거 무형자산입니다. 특허 권자 붙었죠. 실용실행 권자 붙었고,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 측선 이용 권자 붙었죠. 이런 무형자산은 모두 수익하는 보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임요의 평가 별표치입니다. 임요의 평가는 임대 사례 비교법 씁니다. 뭐 쓴다? 임대 사례 비교법 쓴다. 이거는 별표 두시고 시험 잘 놉니다. 임대 사례 비교 하나밖에 뿐이에요. 자, 적용하시고 10번의 소음 등 토지 등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부터는 소음, 진동, 일체 침해,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의 직접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의 가치 하락하는 경우 가치 하락분, 감정평가할 때 소음 등의 발생의 전입니다. 대상 물건 가액 줄 것입니다. 원상 회복 비용을 고려하여야 된다. 뒤에 있는 지문이 질문합니다. 고려하여야 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슬쩍 바꾸겠죠.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중요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기출 문제 찾았습니까?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등 털골랐죠. 1번 토지의 평가는 아까 뭐다? 표준지 공시가 맞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쓰는 거 맞습니다. 공시지가법 쓰는 거 맞아요. 되겠죠? 자, 2번 건물은 아까 뭐를 썼어요? 원가법 썼잖아. 건물은 아까 상각 자산이 되므로 원가법 써야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고, 그죠? 자, 3번 건물과 토지가 일괄되겠습니까? 일괄이 보이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 맞습니다. 네 번째 소음, 진동, 일정 침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 소음, 진동, 허용기도 이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된다 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산림은 산지의 이목은 일체란 말이 있습니까? 일체로 이승할 때는 이건 일괄평가하는데, 이때는 일괄평가할 때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쉽게 나왔죠? 2번이 틀렸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OX 문제하고 이거 좀 문제도 시간 되시는 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달부터는 첫 진도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